네, 여러분께서는 저녁 밤 시간에 증시 충전 에너지 여의도 클래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로 많이 들어오셔서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 그리고 위원님들께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주요 이슈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 텐데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자, 우리 스칼렛 위원님께서 오늘 정리해 오셨습니다. 주제 함께 보시죠. 고마해라. 많이 맞았다, 아이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네, 오늘 1년가 멈췄던 공매도 재개 첫날 긴장감으로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어땠나요, 여러분? 코스닥 150 지수, 150 지수가 3% 넘게 급락했는데 공매도에 아무래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바이오 쪽을 중심으로 지수가 많이 빠진 걸 보면 아무래도 공매도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변동성이 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아무래도 뭐 오늘 공매도 제시 첫날에 그 같은 영향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많이 먹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도 먼저 이 같은 우려감으로 먼저 빠졌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2% 넘는 급락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수보다도 오히려 체감이 좋지 않았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우려감들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도 그리고 또 이번 주에 휴일도 껴있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 같은 단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둘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같은 부분보다도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뭐 미국과 뭐 중국 주요 국가가 휴정을 하긴 했지만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연준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그간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경제 이런 안정화 정상화의 목표치에 좀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기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지금 접종을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만 해도 아직까지 백신 접종이 아직까지 이제 스타트 시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 이슈들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 대한 이런 코로나 이슈는 아직까지 팬데믹 상태를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이 같은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좀 띠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도 당연히 이 같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는 흐름들인데요. 이번에 연준에서 이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조금 재조명될 수 있다라는 요소들과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부분들이 시장의 악재 요소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나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적으로 이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가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그게 특히 바이오 쪽이겠죠. 대표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은 부분에서 공매도까지 재개가 되면서 특히나 공매도가 코스닥 150 종목을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코스닥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바이오에 추종되어 있다 보니까 그 같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많은 급락세를 좀 연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 형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같은 부분에서 지수 하방에 대한 너무 과도한 우려보다는 우리가 업종별, 종목별 움직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게 공매도다라고 한다면 공매도에 우리가 뭐 포함되지 않는 이 같은 종목들이라던가 혹은 지금 지점에서 금리 인상이라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의 압박 요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금리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 업종, 인플레에 관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수혜 업종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이 실적 기대감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타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수 방어적인 이런 성격들, 금리 방어적인 성격들을 보이고 있는 저평가 가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락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좀 하단을 받쳐주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건설주들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나타내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요. 그 금리 인상 수혜주를 연말까지 우리 어차피 경제가 정상화되면 유동성을 과도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 같은 부분들을 회수하는 수준은 저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증시에 뭐 크게 급락 요소를 준다 이런 것보다도 안정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간의 상승 파동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쉬어가는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리스크 해지에 대한 그 요소로 포트 일정 부분을 지수 방어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일부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우리가 중심 화두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저는 이번 주 조정 구간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라 연말까지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주도 섹터 종목들을 조정을 이용해서 잡을 수 있는, 우리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잡으실 수 있는 그 같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실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중국발 이런 부분, 소비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우리 소비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실적 부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좀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뭐 면세라던가 화장품 같은 종목들,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금리 인상에서 상대적으로 지수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건설주라던가 뭐 은행 금융주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의 부분들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뭐 식품주, 곡물, 비료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포트에 한번 다 눈여겨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테마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벤트적인 부분들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하반기에서는 어느 정도 정책적인 이슈를 가진 종목들의 이런 테마 부분들,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부분들의 포트를 좀 재점검하고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조금 큰 호흡의 포트 구성을 한번 염두에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루하루 움직이는 부분들에서 너무 마음 다치시지 마시고 우리가 좀 꾸준하게 승부를 좀 진행해 볼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위기를 진짜 기회로 잡을 수 있고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이 같은 하락 구간들이 우리가 좋은 종목을 싸게 저가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크게 호흡을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을 좀 잘 타이밍을 잡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 금리 상승이 걱정된다면 인플레 관련 수혜 업종, 그러면 또 그 예를 들면 이제 공매도 타격을 그런 입은 종목이 좀 하락을 좀 짙게 나타나면은 또 저점 매수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좀 잠시 후에 좀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한번 종목들 좀 골라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주제가 고마해라, 많이 맞았다 아이가, 이거잖아요. 근데 저희 하는 시청자분께서 공매도 죽여뿌까 우리 여의도 컬러에서 시청자분들이 세세요. 네, 이렇게 강하십니다. 자, 그래서 정재우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변동성, 오늘 좀 심리가 조금 더 우세했다라고 스칼렛 위원님께서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공매도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하락한 건 아니에요. 왜냐고요? 그러면 대만 자취한 지수하고 홍콩 항생 지수가,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들 나라에서 1.3%, 2%대 하락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보일 수 있던 이유는 이미 주말과 지난주 금요일 날 발생을 했죠. 이런 구간과 이런 시기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웰스파고의 발언을 보셨지만, 웰스파고의 레포트를 보셨지만, 채권 금리 때문에 뭐 시장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금요일장에는 그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 테이퍼링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자꾸 돈을 푼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류의 발언을 했어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요, 꾸준하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누군가는 금리를 조율을 하고 또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누군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좀 더 완화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연준이 무언가의 편파적인 의견을 보였기 때문에 너네들로 인해서 증시가 과열됐다, 너네들 때문에 증시가 떨어졌다라는 비난을 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을 판단에 대한 기준의 잣대를 세워주고 이것이 옳아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로 상반된 이야기들, 충돌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사람들의 판단, 스스로의 기준에 의한 매매를 유도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런 흐름들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임을 주고 있는 건데요. 자, 공매도, 오늘 아침에 공매도 물량들 나오는 걸 보면은 대부분 아침에 많은 물량들이 소진이 됐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이미 감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율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에 조선, 화학, 해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미리 다 청산을 해놓고 다른 섹터로 좀 일부 비중을 옮겨놨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더 갈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운, 조선, 철강, 건설, 기타, 기자재 이런 종목들은 흐름이 더 나오게 될 겁니다. 단
너무 단기간 안에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몰렸어요. 바로 이거예요. 단기간 안에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몰렸거나 단기간 안에 개인 신용이 많이 올라갔거나 HMM을 제가 경고한 이유는 신용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시세가 나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건 신용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셀트리온을 경고했던 거는 신용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신용 매수가 높다라고 계속 지난 3, 4개월 동안 말씀드렸던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공매도를 치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온다가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구간에서, 즉 많은 경기 변수와 많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펴보는 와중에 야 경기가 이렇게 되면은 혹은 채권 금리가 이렇게 되면은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건 죽어야 돼, 저건 내려와야 돼, 저건 매수해야 돼, 이런 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우리 시장은 이머징 중에서 거의 탑으로 먼 미래 가치를 가장 타이트하게 많이 땡겨온 국가란 말이에요.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자산들이 고점권 안에서 몰려있는 증시란 말이죠. 그러면 그 미래 가치의 불확실성을 계속 비딩하기 위해서라도 나오는 이야기를 보고 상황을 짚어본단 말이에요.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야 내가 지금부터 3, 4년 후의 주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3, 4년 후에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기 환경이나 상황들에 따라서 변수가 크게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보는 것이고, 아까 했던 이야기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기술주 성장주에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필 그 섹터에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매도가 나온 제1타겟 종목들도 신용 매수가 많았던 종목군들에서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이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신용이 많은 종목들에서 공매도가 나오고 신용 물량을 좀 다운시키고 나잖아요. 거기서 누군가가 손절을 하고 야 내려가는 거에 나도 공매도 취하고 좀 먹어야지, 그거 그 자리에서 반발 들어가기 시작하면 쇼커버 들어가고 거기에서 손절이 또 나가야지 돼요. 상방으로. 지금 작은 종목군들이나 중소형 종목들 전체 시장 흐름을 잡고 가는 종목군들은요 절대로 공매도라는 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폄하하고 무시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힘든데 지금 위에서 아래로 먹겠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주식을 정상적으로 매수해서 수익 내는 것도 쩔쩔 매는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그걸 반대로 거꾸로 매수해서 들어오는 걸 먹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사전 지식과 수급과 관련된 이해도가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 감안하셔서 공매도에 대한 공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나도 공매도, 저 사람도 공매도, 이 사람도 공매도, 다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못할 거 아닙니까? 물량이 없어서 공매도를 붙인다고요? 아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의 효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전체적인 개인은 매수를 위한, 매수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맹목적인 매수를 하지만 메이저들은 매매, 살매, 팔매, 전략적인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매수가 아니에요. 비차익 매수를 하기도 하고요. 수익을 위해서 위아래 모두를 다 본단 말이죠. 하지만 개인은 오직 수익을 내기 위한 맹목적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게임 자체가 불공평한 게임인 거죠. 이 게임 자체가 스탠스가 불리한 스탠스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상대는 나보다 한 계단 높은 곳에서 주먹질을 하고 나는 한 계단 낮은 곳에서 주먹질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싸우기가 힘들어요. 그럼 우리에게 맞는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맞는 전략이라고 보기보다는 너무 겉멋이 들어간 전략이 아닐까, 혹은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하고 과도하게 기대를 하면서 큰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대응은 아닐까,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공매도에 대한 공포를 너무 크게 갖지 마시고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말이 나오고 나서 종목들의 상승률은 더 가팔라지고 세게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종목군들에. 네. 네. 공매도 얘기로 여의도 클래스를 풀려면 한 네? 시간이 부족하죠. 이제 질문들이, 근데 오늘 공매도 타격을 많이 입은 종목이 급락을 보이면 이제 야성의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거 저점 매수의 기회 아니냐, 어떤 종목이 있느냐, 질문부터 당분간 또 공매도가 없는 좀 중소형주에 관심 갖는 게 어떠냐,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저희가 또 질문도 계속 매일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트렌드다 화면으로 정리하고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